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주식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특징주들도 골라와 주셨는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려아연 골라주셨습니다. 20% 이상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급등인데 이슈와 함께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 히토류 이제 관련주들이 고려아연은 거의 상한가를 찍을 뻔했죠. 이제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좀 많이 밀렸어요. 고려아연이 그나마 이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좀 테마성이 짙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관련이 없지는 않죠. 근데 고려아연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금값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토류 이제 중국이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역의 수출이 문제가 된 거죠. 중국 내에서 이제 채굴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몇 년 전보다 이제 수출 쿼터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양을 상당히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돈 가격, 뭐 아연 가격, 뭐 이런 거에 많이 좌지우지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금, 은, 동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좀 생산을 좀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단어가 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히토류를 이제 볼 수 있는지, 히토류라기보다는 뭐 전략 광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안티모니, 인디움, 뭐 비스무트 이런 이제 전략 광물들을 정제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사실 이런 히토류나 이런 희귀 광물 같은 경우는 캐내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제 분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히토류도 우리나라에도 히토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충주에도 있고, 뭐 홍천에도 있고. 근데 미국 이제 2000년도 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던 나라였었는데, 중국이 굉장히 이제 저가로 치고 들어오면서 광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문을 닫았죠. 근데 그 히토류 같은 경우는 17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7개를 하나씩 이제 분리하는 이제 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히토류 1톤 생산하는데 폐수가 20만 톤 이상 나올 정도로 이제 폐기물 문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그 어떤 하나의 제품에 히토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제품이냐 하면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한 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뭐 F-35 같은 경우는 한 대당 히토류가 23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고려 아연이 그 에스턴 마틴과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 중에 있죠.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안티몬이라는 어떤 그 광물은 일단은 6월달, 8월달 20톤씩 미국에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에는 게르마늄을 위한 구매를 위한 MOU 체결을 했다. 요걸 위해서 또 온산의 제철소에 1,400억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가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고려아연이 이렇게 단시간에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가격까지 올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못 오를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뭐 다른 어떤 뭐 유니온이나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거 좋긴 하지만, 지금 상황상 고려아연을 그냥 이 히토류를 생각을 안 하고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히토류 때문에 따라 잡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분위기상 좀 약간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주봉 차트를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고려아연이 그 경영권 분쟁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을 때 가격이 최고 가격이 한 250만 원 가까이 좀 올라간 적이 좀 있었죠. 한 240만 원 조금 넘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거의 15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해서 목표 가격을 얼마까지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테마성으로 이제 매수가 몰리면서 올라가면 한동안은 이게 좀 약간
차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시세가 좀 약간 지저분해지는 좀 그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기업적인 내용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은 또 뭐 밤사이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좋은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이쪽이 좀 약간 문제가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갖고 계신 분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절반 정도는 좀 익절을 하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엔 좀 신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전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그래도 시장 기대치 웃돌았고요. 주가도 이에 화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의 화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두 개가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어떤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시장의 기대치는 못 미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기대치보단 잘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좀 소폭 감소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쌍두마차가 굉장히 좀 단기간에 급등도 많이 했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좀 세게 받았을 때 나름대로 좀 잘 버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눈높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 실적을 발표를 하면 당일날이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올라간 이유 안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보단 좋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안 좋았어요. 일단 가전 쪽에서 많은 선방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전보다도 사실 전장 쪽이 더 좋았죠. 가전은 우리가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 가장 비수기가 이제 3분기거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여름이니까 에어컨, 그 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가전 같은 경우를 많이 사는 계절이 이제 여름이랑 겨울인데 3분기가 가장 비수기인데 일단 뭐 매출 21조가 좀 넘었고 영업이익이 6천억이 넘긴 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한 1.4%, 영업이익은 8% 감소를 했는데 눈높이가 낮으니까 뭐 이런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죠. 눈높이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과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장 부분이 가장 좋은 어떤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데 LG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LG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LG전자는 무엇을 해야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전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뭐 매출은 굉장히 많지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은 부분이 이제 가전이고 전장 부분으로 LG전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전장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 모멘텀이 하나 있죠. 인도법인 이제 상장인데 구주 매출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1조 8천억 정도가 이제 LG전자로 바로 들어오죠. 구주 매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공개를 할 때 상장을 할 때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서 그걸 시장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구주 매출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일단 LG전자 쪽으로 1조, LG전자가 지금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죠. 이제 구조 조정도 했고 1조 8천억의 현금이 뭐 LG전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네.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일단 10월 달 들어서 올라가는 게 거의 외국인 수급,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매도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서부터 매도를 하고 있냐 하면 작년 여름서부터 매도하고 있는 기관이 아직도 매수 쪽으로 전환이 안 돼 있어요. LG전자를 완전히 좀 놔버린 듯한 느낌인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뭐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오면서
9월 달에 전고점 이제 가뿐하게 돌파하는 흐름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실적발로 올라간다라기보단 이 전장 쪽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시장에서 좀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인도법인 상장 계기로도 탄력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 실적도 잘 나왔지만 또 앞으로 좀 느리더라도 꾸준한 상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서진 시스템 한번 좀 포착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유는요? 네, 서진 시스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이캐스팅을 하는 기업인데 다이캐스팅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주조죠. 이제 금속을 녹여서 어떤 틀에 부어서 그 틀의 형태대로 이제 제품을 뽑아내는 걸 이제 다이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서진 시스템을 어떤 종목을 어떤 분석을 하거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거 사실 30분을 넘게 설명을 해도 모자른데 왜 그러냐면 하는 것은 다이캐스팅을 주종으로 합니다만 이 다이캐스팅이 적용되어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는 한번 제가 열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실적 성장을 올해 2분기는 좀 약간 역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서진 시스템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 나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ESS죠. 서진 시스템이 뭐 2차 전지도 아닌데 ESS를 한다고 ESS의 겉에 이 틀을 만드는 기업. 틀을 만드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이죠. 안에 들어가는 하드스, 이제 전기 장치, 그다음에 PCB까지 같이 만들고요. 반도체 장비의 좀 부품, 반도체 장비도 겉에 이제 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로봇에 팔이 있으면 관절을 만드는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뭐 감속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만드는 기업들은 많죠. 근데 이 로봇 겉에 팔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서진 시스템이죠. 일단 걸쳐져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좀 많죠. 이런 부분들 이제 서진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초점을 하나로만 이제 좀 약간 포커스를 좀 모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ESS인데 네. ESS를 한다라고 해서 누군가 이제 뭐 사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의 1, 2, 3, 탑 3 기업들이 다 이 서진 시스템의 ESS 부품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이 ESS 갖고 굉장히 좀 퀀텀 점프를 했었죠. 미국의 포인 에너지 같은 이제 대표적인 거의 뭐 탑 클래스죠. 테슬라 이제 공동으로 거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이쪽으로의 어떤 공급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실적 좋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약간 다운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주가에 다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부분도 우리가 보통 전 세계 탑3 반도체 기업을 얘기를 하면 그 안에 꼭 들어가는 미국의 램 리서치가 있거든요. 그 램 리서치에도 이제 시각 장비, 이제 부품 금속으로 된 다이캐스팅 장비죠. 그거를 이제 500억 정도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은 사실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네. 굉장히 좋고 이 SS의 성장을 내가 한번 어떤 한 기업을 골라서 지켜보겠다. 그럼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하지만 2차 전지 쪽은 뭐 나는 좀 약간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서진 시스템이 ESS의 성장을 어떤 투자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가격적인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좀 길게 한번 좀 봐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이제 서진 시스템의 과거에는 5G 관련주로는 이제 통신 함도 만들기 때문에 5G 관련주를 엮인 적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괜찮은 모멘텀이죠. 이제 6G로 넘어가는 타이밍이니까 차트 상에서 이제 이건 이제 짧게 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월봉만 좀 살펴보면 일단 지금은 월봉상에서 역배열이긴 합니다만은 가격적으로 2만 원대 상당히 큰 어떤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이제 지켜주면서 앞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4일 연속,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우상향의 어떤 초기 단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매수가 한
23,000원 이하, 그다음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오늘 관련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3만 원까지 바라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